그러면 어쨌든 사실 이제 원칙대로 하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만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그런 국민을 설득을 해서 대선 후보를 내서 우리 다시 한번 정권을 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하려면 어떤 게 좀 어떤 자세를 어떤 각오로 대선에 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건 구체적으로 경선에서 어느 후보를 선택하느냐를 보면 알죠. 아, 거기서 드러난다. 그렇죠. 거기서 다 드러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예. 탄핵에 반대 계엄에 옹호했던 후보를 선출하는 순간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이 되는 거죠. 예. 이걸 정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신임 배반당이 되는 거죠. 국민 신임 배반당이 되는 거죠. 된다. 그렇게 계엄을 막고 탄핵을 찬성하고 이랬던 이제 후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러니까 된다. 그 사람 뭘 중도가 찍어주겠습니까? 중도가 안 찍어주면은 뭐 크게 지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재 그냥 보수 진영, 특히 이제 탄핵 가지고 하면 이제 극우 지지층만 가지고는 도저히 대선은 치를 수가 없을 거고 이제 중도층을 확보를 해야 대선에도 승산이 있겠죠. 이 윤석열이라는 이 인물이 보수에 끼친 악영향은 뭐라고 보시나요? 어떤 사람도 100% 잘하는 경우도 없고 100% 나쁜 짓만 하는 경우도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네. 한미일 동맹관계를 복원했잖아요. 예. 예. 특히 한일 관계를 복원한 거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그 회계 장부를 공개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집행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거 그것도 큰 개혁입니다. 네. 예. 노조 탄압이라고 그리고 주장하긴 이승만 하지만 한쪽에서는. 대통령 예. 기념관을 만들기로 예. 한 거 예. 그거 잘한 겁니다. 예. 그런 게 다 잘한 거예요. 네. 그러나 의료 대란 예. 그리고 이번에 계엄 예. 선포로 해서 자기가 잘한 것까지 잘못한 걸로 해가지고 묻어버렸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진짜 그러니까 위협을 했으니까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제도의 건설자가 예. 보수인데 제도의 파괴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 제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의료 제도. 네. 세계에 자랑하는 네. K 의료를 망가뜨려 버리고 세계적 강군 대한민국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번 계엄 굉장히 선포를 통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안타깝고 또 불쌍하다 그러나 뭐 그런 정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가지고 한국의 보수가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석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보수가 도대체 어떤 세력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에만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반대하면은 자동적으로 다 이게 보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 예. 우선 나는 국민의힘 지금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통령 됐을 때 하고 싶은 거 5개만 한번 이야기해봐라. 국민들이 알아먹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거 말고는 예, 예. 그거 말고 네. 그건 충분히 들었으니까 예.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5개만 이야기해달라 예, 예. 하면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보수를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보수가 뭐냐는 것부터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보수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실을 존중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 사실, 자유 이게 기준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보수 세력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선배 보수의 지도자한테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이렇게 무능하게 되고 이렇게 좀스러워지고 그 공통점이 교양이 무너져 버렸어요. 보수는 보수적 교양이 있어야 돼요. 네. 좌파는 교양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좌파는 개업투쟁론이니까 개업투쟁론으로 무장하면은
그건 뭐 선전선동을 열심히 하니까. 아, 이제 좌파도 공부를 아주 많이 그런데 할 것 같습니다만. 요사이 최근에 거리에서 보여준 보수의 모습이 거의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럼 왜 교양이 무너졌느냐? 아, 네.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지를 잘못했어요. 한국의 예. 보수가. 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했어요. 네.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보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됐어요. 북한이 핵 개발해도 우리가 핵 개발하자는 이야기를 보수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에 의존하니까, 예. 핵우산에 의존하니까. 그러면은 정치에서 안보를 남의 나라에 맡겨버리면은 남는 시간 뭘 하겠어요? 치사한 권력 투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보수의 네. 품격을 잃어버렸어요. 예. 두 번째,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실수인데 한자를 버려버렸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갔어요.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한국어의 70%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네. 이걸 한글로 표기하다 보니까 암호가 되고 소리가 되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휘력이 떨어졌습니다. 어휘력이 떨어지면은 문해력도 떨어집니다. 네, 네. 문해력이 떨어지면 인간이 사고 능력이 떨어져요. 사고 능력이 떨어지면은 선과 악 그리고 적과 동지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짓말과 참말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별력도 떨어진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말이 상스러워져요. 네. 언어는 뭐 느끼고 있습니다. 한자 때문인지 언어는 모르겠지만. 사고를 지배합니다. 예. 이걸 보수가 한국어를 파괴했어요. 아. 그 영향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 이것도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예. 잘못한 건데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렸어요. 아, 네. 명문 어느 나라든지 예. 명문고등학교 출신이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됩니다. 네.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가장 좋은 시절에 좋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엘리트가 나와요. 예. 명문고등학교를 없애가지고 국가 엘리트가 네. 나온 국가 엘리트를 만드는 산실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국가 엘리트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국민 교양도 예. 그럼 그게 총체적 결과로서 오늘날 웃음거리가 된 이런 보수 세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명문고가 지금 있으면 지금 요즘도 막 4살부터 입시 교육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요즘 다른 형식으로 있잖아요. 예, 의대 뭐 보낸다. 그런데 그게 뭐 입시 예. 선수들 뭐 양성기관 비슷하게 됐는데 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입시 양성소가 아니라 교양을 철학을 가르치는 교양, 명문 인문적 교양. 예. 네. 인문적 교양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고 내한테 물으면 저는 한자를 써서 이야기를 해요. 지식이란 한자 그 한번 뜯어보라고. 지식이란 한자를 딱 뜯어보면은 거기에 화살, 시, 그것은 전략이고 그 옆에 있는 입구는 경제고 그 다음에 말씀어는 인문적 교양이고 가운데 있는 소리 엄자는 예술이고 끝에 있는 창과는 전술이다. 전략, 전술, 인문적인 교양, 음악, 네. 경제를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 그게 제대로 된 지식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네. 바로 명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고 한자거든요. 예. 한자. 아. 제가 이래 들면 뭐 한글은 뭐냐 한자 한글을 같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지금 저승에서 개탄을 할 겁니다. 네. 왜 한자를 버리고 한글만 쓰느냐고. 예. 병용을 해야 서로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그렇게 하면 최고의 언어거든. 네. 그러면 세계 최고의 표음문자 한글, 네. 세계 최고의 표의 표의 문자 문자, 예. 한자를 같이 쓰면은 장점을 우리가 다 언어가 알 수 언어 있다. 능력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사고 능력이 풍부해지는 예. 겁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의 문해력이 세계에서 가장 1등이잖아요. 그래서 왜 서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소설을 왜 그렇게 좋아하죠?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거리에 아직도 이제 거리에서 이 선동을 하는 구구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광훈 씨. 이 거리에 이 구구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집회를 하더라고요. 사실 극우라는 말도 이게 예. 우파에 대한 모독인데 네. 우파는 이런 식으로 행동 안 해요. 예. 또 극우란 말은 일본 사람들을 많이 가리키는 건데
일본의 거구가 또 이런 식으로 행동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그건 뭐 다른 용어를 예.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이 광장에서 들고 다녔던 게 뭡니까? 태극기하고 성조기. 성조기하고 예. 또 하나 있잖아요. 영어로 쓴 거. Stop the steal. 아, 네. Stop the steal. 그게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죠? 예. 태극기는 예. 애국의 태극기 아닙니까? 예, 예, 예. 아니 성조기를 왜 둡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트럼프가 와가지고 윤석열 뭐 구해낸다는 그걸 믿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건 사대주의 아닙니까? 아, 그렇죠. 미국 국가도 예전에 막 불러서 그 요새 미국 사람들 모르겠어요. 막반 트럼프 데모하는데 거기 태극기 들고 가가지고 데모하면은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 또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올지 볼 때마다 모르겠고. 정말 자존. 그다음에 제일 우스꽝스러운 게 스탑 더 스틸 아닙니까? 스탑 더 스틸은 트럼프가 만든 선거에 져놓고 부정선거로 졌다고 선동하기 위해서 스탑 더 스틸 표도둑을 막자 뭐 네, 이런 네. 구호를 한국 사람이 들고 다니니까 외신 기자들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세계 만방에 우스꽝스럽죠. 한국은 부정선거 나라다. 네. 그걸 바나나 공화국이라 그러거든. 그런 사실이 나라들. 아닌데. 예. 이런 식으로 선동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애국의 태극기와 사대적인 노예 근성의 발로인 성조기 네. 그다음에 자기 나라를 외국에 악선전하는 이 예. 매국 예. 매국노적인 아. 스탑 이건 완전히 정신분열입니다. 예. 한 사람이 어떻게 세 가지 깃발을 들 수 있느냐는 거죠. 정신분열증. 그래서 행태다. 이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끼친 해악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킨 겁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켜 가지고 부정선거로 음모론을 일종의 컬트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네. 지금도 거기에 미련을 갖고 지금 어떤 조직의 보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 다른 면에서는 컬트 그룹의 지금 교주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네. 예. 아니 어떤 국민의 네. 우리 국민이 보통 국민입니까?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네. 학력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예, 대학교 예, 예. 70% 80% 예. 지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계. 자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가지고 속는데도 1등 아닙니까? 네. 부정선거 음모론에 30%가 속았다고 그러면은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느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조직을 깹니다. 네. 그 사람이 속한 동창회, 그 사람이 속한 무슨 협회는 깨집니다. 네. 심지어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싸워요. 예. 가끔 저한테 그 메시지 보낸 사람 중에 각방 쓴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남편이 부정선거 음모론 믿어가지고 각방 쓴다. 예, 예. 부정선거 음모론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네, 겁니다. 네. 정신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 계속 살려면은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내가 그동안에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신하고 했는데 이거 잘못했음을 고백한다. 네. 나를 밟든지 뭐 어떤지 아. 해서라도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은 믿지 마라. 예.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고백하고 사죄하고 승복하고 해야죠. 근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많은 변명을 해도 변명이 아니지 해명을 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죠? 예. 안 믿고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즉 대리인이 무슨 스카이 데일리랑 그 선동 매체가 보도한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네. 그것도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것도 공론화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정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너무 좀 점잖하게 해서 딱 부러지게 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걸 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결정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적한 게 이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 불복한 사람이다. 지난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계속 부정성 음모론이나 뭐 반국가 단체 뭐 줄탄핵 이런 걸로 예. 해가지고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 된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 예. 선거 불복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공정한 선거를 부정한 선거라고 모는 거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예. 예.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거에 불복하면은 그때부터는
게임 is over입니다. 예. 그때는 다른 게임을 해야 돼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물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게 언론이 잘못해서 이래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칠 때 언론이 따끔하게 네.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의견 존중한다면서 실컷 소개하고 선관위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요것만 딱 내놓고 네. 언론사는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양비론적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네. 양시론적으로 접근하고. 예. 그럼 안 되는 사안이 분명히 있죠. 아, 예전에 그 이런 말씀 하신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정부 지원받는 언론도 담배값에 지나친 정독은 건전한 비판 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를 붙여야 되는 그냥 그런 예. 언론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예. 생각이 예. 나는데 어쨌든 언론도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게 정론인가를 생각을 해서 보도를 해야 되죠. 최소한 사실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되죠. 사실에 대해서 양보하지 마라.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타당하다고 변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되지. 네. 더구나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로서 기자가 그걸 묵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특히 보수 언론에서 예, 레거시 부정선거 미디어에서도.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네. 무슨 그 뭐 강사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네. 구국의 무슨 지도자인 것처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쭉 훑어보면은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선동이 있습니까? 사실 그걸 인용해서 보도할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수준을 떨어져 버린 예, 거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 말 중에 한국은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네. 한국 수개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만식의 사실은 수개표를 해야 모르는 된다. 그것도 좀 아는 척 하려고 대만식으로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데 대만이 우리보다도 그 개표가 얼마나 늦고 네. 그거 불편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국의 대표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써준다면은 이거는 한국의 보수에 네. 지성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죠. 이 어쨌든 이 보수 진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 오셨잖아요. 언론인으로서도. 요즘 느끼는 좀 소외랄까 심정이 좀 어떠신지도 궁금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문에 의해서 하나의 이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마그나 카르타 같은 문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처한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처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뚫었어요. 그런데 이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에 잉글랜드의 존 왕과 귀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인데 이게 세계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보거든요. 네. 거기서 세금을 매길 때는 왕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귀족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귀족 회의가 나중에 국회가 되고 사람을 특히 자유인을 구속을 할 때는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게 구속영장제도 인권 보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출발점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보는데 영국의 대헌장. 그런데 그 뒤에 예. 영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마그나 카르타를 소중하게 여겨서 무슨 문제에 봉착하면 아니 마그나 카르타에 이렇게 써있었는데 왕이 이렇게 하면 예. 됩니까 하고 해가지고 그 문서를 살려낸 겁니다. 살려냈으니까 그게 무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결정문이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제 한국판 마그나 카르타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제일 좋은 해설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 결정문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 된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를 방어를 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반역자들을 제재하는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네. 결정문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예. 국민의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네. 그 이제 선고문에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헌법 전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첫 문장에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정신을 새삼 일깨워준 그런 선고문이고 결정문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55년째 현역 기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 힘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건 간단합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습니다. 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 때의 느끼는 그 희열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캐내는 게 특종 아닙니까? 네. 특종했을 때
기분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뭐 자부심 같은 거는 뒤에 오는 거지.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아직도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로서 이제 저도 어떻게 앞으로 기자를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돌아보게 되고 또 마음도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 건강한 정치 또 이 발전 가능한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경합을 해야 경합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준엄한 현실을 정치권, 특히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과 정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쇄신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꼭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일 네, 게 네. 있는데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항상 60%는 됐어요. 네. 난 이 60%가 누군지 여론조사 그 항목을 들여다보니까 네.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요. 네. 화이트 칼라. 그리고 자영업자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보수의 한 30%, 중도의 70%, 진보의 90%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식파라고 보면 돼요. 네. 좌도부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문이 딱 나오자마자 싹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시민이 지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끌어왔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무게 중심이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든든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좀 잘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 중심 세력, 한국의 중심 세력이라고 하던데 한국의 중심 세력. 영어로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이털 센터라고 그러죠. 아주 역동적인 중심 세력이 있다. 네. 바이털 센터. 한국의 심장 같은 그렇죠. 세력. 예. 그러면은 뭐 풍랑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또 희망도 갖게 되고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시민이 지켜온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지켜준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슈 전파의 시작과 끝, 이슈 전파사 오늘 영업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